싹공입니다. 그림 요새 제가 많이 그리죠. 오일 파스텔. 이게 사실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고, 또 뭐 아무튼 자주 그리게 되는 이유는 뭔가 잘 안 풀려서 그런 거거든요. 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, 특히 왕초보 선생님들은 좋죠. 뭐 제가 자주 보여드리니까. 제가 잘 그렸다고 해가지고 탁 완성된 그림은 하고 나면은 비슷하게라도 그리기가 싫어지거든요. 오히려 약간 모자란 면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애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둘러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려보는 거는 이게 매화인지 아니면 산당화인지 아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본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이 거친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올까를 지금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주로 임파스토보다는, 물론 한 땀 한 땀 올리는 것 자체가 임파스토지만, 이 오일 파스텔의 특성상 브랜딩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브랜딩 기법만 가지고 치밀하게 색깔을 올렸을 때 배경은 어떻게 되고, 또 디테일한 부분은 대충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이 나올까 정도를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.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뭐 아무리 어려운 것들도 못 그려볼 것은 없거든요. 사진 찍어서 그 이미지 보고 그리면 되는데 굳이 그 방법을 택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억지로 그려대고 있는 겁니다. 저는 포커스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잘 그리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 취미를, 재미를 붙여가지고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애써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. 그림 그리는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유년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려온 과정을 보면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무치 뭐 영화배우가 한 말 같죠?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,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이 맞다. 미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. 돌이켜보면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때도 즐거웠고 지금도 즐거웠습니다. 하지만 가끔씩 즐겁지 않은 때가 있지요. 생활고에 찌달려가지고 아이들을 가리켜야 되고, 또 상봉하소려야 되고, 어머님 모셔야 되고, 여러가지 그런 조건을, 글쎄요, 저는 그거를 떨칠 자신이 없었습니다. 아직까지는 잘 나오는 거에, 그 다음에 엄청난 오일 파스텔의 제 마음에 쏙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들면 되죠. 하다 보면은 나올 겁니다, 언젠가는. 그래서 약간 지루해지면은 그때는 또 다시 뭐 아크릴로 임파스토를 하든가, 아니면은 뭐 2000년대 제가 했던 적 시리즈를 다시 또 한번 해보든가 하면 되니까요. 뭐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늘어질 필요는 없거든요. 우리
새로 시작하는 왕초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환경에 맞게 좀 즐기시다가 조금 여건이 되고 혹시라도 뭐 시골집을 하나 사게 되면은 그야말로 좋죠. 저는 진짜 30살에서 40살을 넘길 줄은 몰랐습니다. 제가 하도 이 험하게 살아가지고요. 험하게 살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잘 안 먹고 뭐 먹을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잘 안 먹습니다. 아무튼 뭐 지금까지 그게 큰 탈 없이 그림 그리면서 지내왔던 거를 그 상태를 위로로 삼고 요즘 다시 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. 구독자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도 재미난 그런 하루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칠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붓으로 유화물감 찍어서 막 거칠게 칠하는 거 비슷하지만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 뭐 돈 없고 장소 없고 시간 없고 그래서 못한다, 이거는 다 사실은 핑계죠. 이 오일 파스텔 하나만 가지고도 재미난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. 그리고 제 확신은 지금까지는 한 60-70%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종이도 이 종이 저 종이 쓰다 보니까 아, 종이에 내가 맞춰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뭐 좋은 종이 가장 잘 묻어나는 또 이 비싼 종이에다가 해보기도 했지만은 글쎄 거기다 안 해도 웬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파트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는 방 안에서 살살 할 수 있죠. 책상 작은 거 하나 해서 뭐 소파에서 소파 탁자에서 해도 되고, 그리고 냄새가 안 나니까 일단 굉장히 유리하죠. 그리고 이걸 보관할 때는 사실은 픽사티브를 뿌려서 손에 안 묻어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종이를 한 장 얹고 겹친다거나 하면 되는데, 가장 좋은 종이는 물론 이제 그 묻어나지 않는 기름 종이지만 그건 당장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예전에는 그 노루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방산시장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당장 그런 거 살 수는 없으니까 뭐 하얀 그 A4 용지 같은 거, 뭐 복사용 용지 같은 거, 그걸 이렇게 한 장씩 덮어서 보관해도 되고,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물론 좀 더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싶다 하면은 픽사티브를 뿌린 다음 이 파일 넣는 그 비닐 파일이 있잖아요, 두꺼운 거, 거기다 한 장 한 장씩 끼워서 보관해도 되고, 그런 방법은 스스로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. 그리고 파일 같은 거는 이 큰 서점이나 이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다이소 가세요. 다이소 가니까 파일 엄청 많더라고. 싸고.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에는 돈을 아끼고, 그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뭐 거창한 그 이 멋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안에 있는 그림 보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보관상에 이제 문제가 계신 분들은 다이소 같은 데서 파일 사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조차도 안 되면은 그냥 A4 용지나 아니면은 글쎄 신문지는 비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, 혹시 신문지의 그 활자가 기름으로 찍은 거라 이 오일 파스텔에 착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냥 깨끗한 종이면 될 것 같습니다.
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분명히 기름종이 팔거든요. 그 대신 이 파운드수, 그람수를 아주 낮은 거, 약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마치 습자지 같은 거, 이런 게 좋은데, 또 이게 너무 얇으면은요,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잘 안 띄어집니다. 이제 그런 염려가 있는데,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좀 실험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화 같은 거라든가 에폭시 같은 거는 거기다가 뭐 어느 종이, 어느 비닐 뭐 이런 걸 해서 제가 견뎌낸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. 결국은 다 붙어버리고, 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 화방에서 액자를 하잖아요. 그럼 요즘은 그 화방 그 아크릴 액자 그 위에 그 약간의 그 코팅지를 붙어서 존재한다고요. 그 비닐 코팅. 이게 뭐냐면 이제 기스나지 말라고, 기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. 그 상처나지 말라고 그거를 쓰거든요. 이렇게 랩 같은 식으로 된 거, 그거를 씌워 놓는데 거기에 풀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, 근데 그거를 안 띄고 한 1년 반 정도 방치하잖아요. 나중에 못 띱니다. 그거 들러붙으면. 그러니까 반드시 떼서 보관해야 됩니다, 사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관상의 이제 문제, 이런 거는 또 제가 한번 이 재료학에서 또 날 잡아서 이제 강의를 하면 되는 거고, 제 강의라는 거는 딴 게 없습니다.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들, 가령 30년, 40년이 넘은 것들이니까 이렇게 보관하니까 이렇게 됐네요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강의거든요. 그런 걸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벽에 계속 걸려 있었던 상태의 그림들은 어떻게 됐을까?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 이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은 또 먼지라는 놈이 또 그 물감에 앉게 되거든요. 이랬을 때 문제점, 뭐 이런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.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안 합니다. 이 그림 그려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그런 것조차도 좀 욕심을 안 내려고 하거든요. 우리 그 집사람하고 나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, 우리 아이들 이거 감당 못한다. 내가 이렇게 그려대고 있는 거.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이거를 이 소확행이라기보다는, 소확행은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건 일본은 뭐 너무나 좁은 나라니까, 좁은 집에서 뭐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소설가가 얘기한 거를 자꾸 이제 또 현재 유행하고 맞물려 가지고 뭐 미니멀리스트라든가 소확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삶을 줄여나가고 뭐 이런 게 유행인데, 그냥 현실에 맞게 하면 됩니다. 그 대신 이 뭐 많은 거를 그냥 감당도 못하는 걸 남기고 가면은 그거는 내 인생이 또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담을 주기가 싫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뭐 이건 내가 갖겠다, 내가 나중에라도 보관 잘 하겠다,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그냥 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선별도 하는 편이긴 하지만, 이 선별이라는 게 참 의미 없거든요. 왜냐면 제가 한 3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펼쳐보니까 그때는 너무 그게 못 그렸고 밉고 그랬는데 그게 좋더라고요. 나 자신도 그런데 세상 인심은 오죽하겠어요. 손바닥 뒤집기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이나 기준도 지금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. 진행형이고,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. 뭐 미완성이라든가 이런 거. 근데 이제 캔버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 거 이런 게 많은데, 그런 거는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제 뜯어서 뭐 틀 같은 경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, 아예 못 쓰는 건 좀 소각하고, 뭐 쓰레기로 만들어 가지고 버리고, 뭐 이런 그
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게을러 가지고요. 이 게을른 게 아니고 이 나이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, 오늘 해야 될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. 아, 내일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긴다고. 아주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새 억지로 하거든요. 일부러 뭐 청소를 하고, 오늘도 제가 그림 그리는 방 너무 어지러워 가지고 아, 여기다 칸막이를 할까 그러다가 한두 번 그런 걸 하다가 아니다, 다 뜯자 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다 없애고, 자질구레한 거 숨겨놨던 거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버릴 거 버리고 뭐 정리할 거 정리했는데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게 버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를 정리만 잘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. 뭐 이런저런 얘기는 우리 그 구독자 선생님들 의견을 제가 좀 소통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보고 좋은 점은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. 뭐 예전에 싹공일기 하면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대화하고 했던, 그 다음에 소통하고 했던 그거와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그 옆에 이렇게 삶을 같이 또 하루 이렇게 같이 공감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동시대의 어떤 소통이니까. 저는 생각 같아서는 아이들을 좋아해서요. 아, 정말 제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이렇게 뭐 강의라든가 이런 시간도 갖고 싶은데 지금 너무 벌어져 있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걸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. 그 아이들 웃음소리도 듣고 싶고, 순진한 아이들. 이게 일종의 뭐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, 요즘 이제 사람들이. 저는 그냥 섬마을 선생님은 한 서너 명만, 한 네다섯 명만 가르쳐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장시간 그게 가능하려면 제가 거주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, 나라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든지 제가 한 그런 거 아이들을 이렇게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, 그런 시간 한번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, 뭐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뭐 별의별 그런 욕심을 다 냈지만은 요즘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. 살아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. 또 그게 요즘 내 친구들은,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 50대 후배들 보면 뭐 자연인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나는 반대입니다.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뭐 나이와 상관없이 같이 주변하고 가는 거죠. 똑같은 조건이니까. 이 흔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 그림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은 이 젊었을 때는 급한 게 없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뉴런이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.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거든.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한 60이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 뉴런이 나는 이제 살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쪼그라드는 거래요. 그 너그러웠던 마음이나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. 그런 조정을 좀 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삶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책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주변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, 그리고 우리 가족들, 그 다음에 내 친구들, 뭐 그냥 소통하면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
예전서부터 화가로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화가는 화가 나름대로의 소임이 있다. 이것도 직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. 이것도 미천한 재주이긴 하지만 이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뉘앙스를 심어주고, 더군다나 그게 좀 빈도가 많아지고 그런 일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. 아, 내가 이게 옳은 건가,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,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회적 소임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, 아, 화가로서 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? 뭐 이런 그 어떤 공감대를 얻으면 굉장히 좋겠어요, 저는. 그 정도까지지, 또 더 앞으로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는 않겠습니다.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. 미래 같은 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. 항상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는 않더라고요, 늘. 그래서 그런 거는 욕심이고, 제가 이런 그 오일 파스텔 지금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궁시렁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 이 그림은 그림이고 멘트는 멘트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하시면 됩니다.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음소거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, 제가 가급적이면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가끔씩 그 ASMR처럼 이렇게 좀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, 또 너무 저작권 법에 많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수월치가 않더라고요. 아무튼 그냥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그림은 그려서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재료학이나 필요한 미술 뭐 이론적인 얘기가, 아, 이거는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고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 서슴없이 말씀드릴게요. 지금 이제 오늘의 이제 기법은 제가 많이 안 만질라 그래요. 원래 그림이 너무 잘 그리려고 그러다가 못 그리는 거거든요. 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저 느낌이 좋았다, 그럼 멈춰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멈추는 거 잘못 멈춰가지고 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욕심을 부리다가, 아까 그 분위기, 그 마티에르 그 질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.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적당히 맺고 끊고 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.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 뇌세포에 숨어있는 세뇌된 교육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도, 아, 매화의 가지는 이런 식으로 안 자란다. 이거는 거의 그냥 야생 숲에서 자라는 그 산당화나 아니면은 이 붉은 그 꽃들이 왜냐면 나무 가지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왜 그 나무 가지를 수정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냐면은, 뭐라고 단정져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별로 요새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 블러썸 시리즈 할 때, 아, 저거는 매화입니다, 저거는 뭐입니다,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, 요즘. 그 보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, 아, 이건 매화예요? 그러면,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제가 매화 생각을 안 하고 그린 거는 아닌데 그냥 저의 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, 이렇게 말하거든요. 근데 매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하나의 소재거든요.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주 흔한 거,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미술 실기실에서 즐겨 그렸던 맥주병, 양주병, 그 다음에 가을 되면 국화꽃, 장미, 여름에 장미, 봄에 개나리, 진달래, 이런 거 꽂아놓고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런 거를 그리기 때문에
뭐 굳이 저게 진달래다 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고 자꾸 그림 그리기가 좀 지루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림은 똑같이 그리면 안 된다. 그리고 똑같이 그릴 수도 없다. 최대한의 재미난 부분, 재미난 요소, 재미난 테크닉 이런 게 나왔을 때 멈춰야 된다. 그래서 그림인 거다.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똑같이 그려서 뭐합니까?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서 사진을 잘 찍으면 되지. 저 사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압니다. 사진의 그 맛을. 요새 사진 밝은 렌즈 가지신 분은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, 스푸마토 기법, 우리가 사실은 1300년대 반 아이크나 뭐 이런 분들이 다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지만, 또 미켈란젤로가 생각했던 스푸마토 기법은 그야말로 렌즈로 따지자면은 1.2 렌즈, 0.95 렌즈로 하나의 사물의 포인트를 맞추고 주변을 다 확 흐려버리게 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. 뭐 주변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경계면만 살짝 스푸마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갖다 끌어당기고 없애고 하는 스푸마토 기법이거든요.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사진만한 게 없죠. 또 그게 매력이 있고, 왜냐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. 우리의 눈은 초점을 앞에 맞추고 옆에 흐리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렌즈에서 보이는 그런 효과처럼 우리가 두 눈을 써서 보는 그런 효과는 낼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 사진만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. 더군다나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지금 오일 파스텔로 그리면서 제가 배경색을 칠하고 있잖아요. 사진에는 사진으로 표현하면 훨씬 예쁜 표현이 많습니다. 이 보케라고 해가지고 이 빛이 뭉쳐지는 동글배기들, 이제 그런 걸 보케라고 하는데, 그런 거 밝은 렌즈로 찍으면 엄청 아름답거든요. 그래서 그런저런 어떤 기법이나 이 스킬 같은 거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반드시 그렇다 라는 게 없습니다. 진짜 이 인류학적으로 진짜 보자면은 라스코 동굴 벽화에도 흐리고 진한 건 존재했으니까요. 단지 선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이죠. 우연히도 칠할 수 있는 거고, 그거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론가가 되는 거겠죠.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이론가처럼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견을 갖고 얘기합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밝히려고 해요.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브랜딩 기법을 계속 해서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이핑을 살짝 해가면서 어떤 이제 임파스토 기법을 살짝 가미하고 있는데, 처음에는 이제 브랜딩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 어떤 이 물감의 특성상, 이 오일 파스텔의 특성상 자세한 면을 나타낼 때는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거는 긁어내는 방법하고 그렇게 나이핑으로 살짝 올리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어떤 지금 경험한 바로는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오일 파스텔을 계속 갈아서 뾰족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이게 페이퍼에다 갈면은, 칼로 깎아내면 또 깎아낸 그게 굉장히 아깝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나이핑 임파스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우리 왕초보 선생님들은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살짝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. 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요 정물 좀 더 하다가 이제 풍경화를 제가
시연을 할 건데요. 풍경화는 주로 제가 바다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, 그 다음에 모래 사구를 제가 굉장히 많이 그리거든요. 한때는 신두리 사구에 가서 계속 사진 찍고 뭐 자주 갔었는데, 그 사구에 피는 갯매라든가 거기에 살아가는 또 식물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.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살아가는 식물들이 굉장히 꽃도 그렇고 달라요. 일반 그 식물들하고. 환경이 좋은 데서 뭐 이렇게 기름기 있게 자라는 꽃들하고 또 다르거든요.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그쪽으로 스케치를 많이 가는데, 뭐 신두리라든가 아니면은 이 섬에 뭐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죠.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습지에 가면은 그런 게 많죠. 곶자왈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또 그 물속에서 피는 꽃들, 습지에서 피는 꽃들, 이런 게 다른 게 많거든요.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스튜디오 안에서 깔짝깔짝 되는 것도 재미있지만, 또 소재를 찾아서 가고 또 자연과 벗어나서 또 이렇게 또 그림을 또 그려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. 혹시라도 차가 있으면은 이 스케치 거창하게 내가 너무 모른다 해가지고 뭐 남들 하는 식으로 이제 사고 뭐 사고 단체로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너무 보편적인 비슷한 똑같은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, 홀로 쓰기를 하셔가지고 조용히 즐기시려면은 이 자연을 찾아간다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혼자 가보세요. 아니면은 딱 마음에 맞는 사람 한 2명하고, 한 둘이서만 가도 충분하더라고요. 그냥 가서 친구 그림 그릴 때 라면 끓여주고, 저는 잘 안 그리는 편이거든요. 놀러 가면 주로 그냥 친구 그리는 거 구경하고 나는 그냥 보고, 하다못해 물 흘러가는 거 뭐 이런 것만 봐도 좋더라고요. 파도 치는 것만 봐도 좋고.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오늘도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. 지금 현재 한 33분 정도 됐으니까 40분 분량이나 35분 분량으로 맞춰서 이 작업을 끝내겠습니다. 저도 이제 점심을 놓쳤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또 두두랑 산책 다녀오고 그래야 되거든요.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시청하시느라고. 오늘 그림 어제 그림하고 좀 다르죠? 약간 거칠게 그리는 거니까 많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. 또 요거보다 화이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의 그 장례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